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안나푸르나는 히말라야 중부의 5개 고분군을 말하는데 안나푸르나의 등정 난이도는 매우 높아 어몽길은 4차례 도전 끝에 1999년에 등정에 성공했고 여성 세계 최초 14자 등반에 성공한 오은선도 안나푸르나를 마지막에 올랐으며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도전했던 박영석 대장은 2011년도에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안나푸르나는 산스크리트어로 가득한 음식을 의미하는데 제1봉은 8,091m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산이며 등산가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개발되어 있어 트레커들의 집결지이기도 합니다. 네팔 제2의 도시인 포카라가 근처에 있어서 편의시설도 좋고 날씨가 맑으면 포카라 시내에서도 안나푸르나 산군의 전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가장 적은 사람만이 등정에 성공한 산이며 등반에 도전한 이들을 가장 많이 죽인 산이기도 해서 최고로 위험한 산으로 사망률은 무려 38%로 3명이 올라가면 1명은 못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산이라고 합니다. 어몽길 대장은 안나푸르나가 없었으면 이듬해 카첸중가도 없었고 14자 완등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가장 의미 있는 산이자 가장 시련을 안겼던 산입니다. 네팔어, 영어, 한국어가 안나푸르나 지역의 3대 공용어라는 농담이 있는데 한국인 트래커가 넘쳐나다 보니 무슨 지리산에 온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것은 박영석 대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트레킹 인프라가 날씨만 좋다면 소요되는 일정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4박 5일 만에 하산까지 완료가 가능하므로 다른 트레킹에 비해 마주할 수 있는 풍경의 가성비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번 6월에 개봉한 한국 독립영화 안나푸르나입니다. 어느 봄날 강현은 얼마 전 제대한 후배 선우와 함께 북악산을 오르는데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과거 연인들을 소환합니다. 그녀들과의 관계는 마치 산행처럼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고 때론 길을 잃어 헤매기도 했고 그늘 밑에서 느끼는 바람처럼 시원했으며 봉우리 위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내지른 함성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성문 같은 연애사들을 늘어놓으며 두 사람은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중에 문득 그들 앞에 지나치는 여인의 설레이기도 하고 하산하는 아저씨의 영양가 없는 조언에 힘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과연 얼마나 높이 올라야 그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을 알게 될까요? 먼저 뮤직 아티스트 성바오로 딸 수혜가 부르는 정혜성의 시 그리고 음악그룹 우리나라의 노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김강현의 인스타그램에 헤어진 전 여친 안나의 사진이 가득하고 얼마 전 제대한 후배 차선우에게 내일 등산 가자는 반강제 전화통화를 하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다음날 강현과 후배 선우가 서울 북악산 입구에서 반갑게 만나 완만한 성곽길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선우는 제대하고 한 달간 제주살이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선배 강현은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고 네팔로 떠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봉을 한 달 예정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지진 발생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강현은 선우에게 여친과 함께 제주도에 갔던 것이냐고 묻는데 선우는 애써 여자친구라니 누구냐며 부인하지만 선우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선우는 한강공원에서 여친 은정과 반려견을 산책시키며 서로 호감을 갖고 데이트를 즐기는데 은정이 이미 사귀자고 고백을 했지만 선우는 웃기만 하고 기다려달라고 했고 은정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묻자 선우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며 만난 지 50일 되는 날인데 이미 우린 사귀고 있고 내일 맛있는 것 먹으러 가자는 말에 은정은 좋아하며 설레어 합니다. 선우도 그땐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선우는 은정과 다툼이 있었고 관심과 신경을 더 써달라는 은정의 불만에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냐는 선우에게 은정은 실망한 표정으로 그동안 행복했고 고마웠다며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때 선우에게 전화 진동이 울리고 잠깐 전화 받으러 간다며 나가버리자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떠나버리는데 선우는 사실 이젠 서로 멀어졌다는 생각이었지만 먼저 헤어지자 말을 못해 은정으로부터 그 말이 나오게 한 것이었으며 1년이 넘게 연애를 유지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윤토벤이 부릅니다. 서툰 이별을 하려 해. 우리 이제 헤어지기로 해. 너도 알잖아 우린 충분했다는 걸. 이별이 무서워 자꾸 피해보지만 이젠 정말 끝인걸. 우리 사랑이 우리 추억이 이제 끝나가지만 함께한 기억은 내가 다 가져갈게. 끝이란 걸 알지만 끝이라고 안 할게. 내 눈에 비친 네 모습이 날 나쁘게 만들어. 나 이제 너와 서툰 이별을 하려 해. 많이 아프겠지만 이제 정말 헤어지려 해. 가끔 혼자 견디기 힘들어. 나도 몰래 널 부르게 되면 그냥 지나쳐줘. 서툰 이별이라서 그래.
혹시 그때의 서로를 조금 더 이해했더라면 우린 조금은 달라졌을까. 이제 와서 이러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봐. 내 눈에 비친 네 모습이 날 나쁘게 만들어. 나 이제 너와 서툰 이별을 하려 해. 많이 아프겠지만 이제 정말 헤어지려 해. 가끔 혼자 견디기 힘들어. 나도 몰래 널 부르게 되면 그냥 지나쳐줘. 서툰 이별이라서. 그래, 우리의 최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수고 많았어. 이제 널 보낼게. 같은 추억 속에 우리를 이젠 보내줘야 해. 애써 그냥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널 보낼게. 우리 이제 정말 이별을 하려 해. 많이 아프겠지만 많이 힘들겠지만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다가오면 그땐 꼭 안아줘.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말해줘. 산행 30분 후 휴식을 취하며 선배 강연이 히말라야 트레킹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며 비가 올 것 같지만 산행은 계속하기로 합니다. 강연은 자기의 연애에 대해 입을 열고 자신은 키 큰 여자를 좋아한다면서 썸을 탔던 남자친구가 있던 안나에 대해 회상을 합니다. 헤어진 남친 때문에 힘들어하는 안나에게 상담을 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며 데이트를 즐겼는데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실제 남친 역할을 해줍니다. 고민이 있다는 안나는 궁금한 사람이 하나 생겼다면서 키가 크고 착하게 생겼고 고교 농구선수 출신인데 그냥 같이 있으면 자신이 어느새 웃고 있다며 강연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강연은 얼마 후 안나의 인스타그램에 결혼 사진이 떠 있었다며 자신을 만났던 여자들은 모두 결혼에 골인을 했고 자신이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자들에게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동기부여만 해준 것 같아 한심스럽다고 합니다. 선우는 강연이 큐피트라며 연애하고 싶은 여자가 생기면 선배부터 만나보라고 해야겠다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강연은 건축학개론 수지 같은 여친이 있었다며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가는데 자기가 만난 여자 중에 가장 예뻤다는 은채에 대한 스토리를 시작하고 은채는 자기를 버스 정류장같이 여기는 나쁜 X인데 남자를 갈아탈 때마다 강연을 만났다고 합니다. 강연에게 떠난 남자 뒷담화를 쏟아내고 이에 공감을 해주자 오빠는 좋은 남자라 결혼할 거면 나랑 하자면서 오빠 집에 가서 와인 한잔 하자고 그린라이트도 서슴없이 날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잠수 타는 은채에 대해 강연은 미련인 사람도 악연인 사람도 마음을 흔드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아직 약간의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가수 권진아가 부릅니다. 끝. 한참을
말도 없었다. 어색한 공기만 우릴 감싸고 있다. 너는 고개를 돌린 채로 한숨만 내쉰다.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서 있다. 차라리 화를 내지 싫어졌다고 말을 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니. 내가 갈게 애써 미안한 표정하지만 싫어진 거잖아. 그래 널 떠나줄게. 비겁해지는 널 보는 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조금씩 넌 변했다. 매일 오던 연락 난 기다린다. 서운해하는 날 보는 게 슬프다. 넌 여기까지인가 봐. 끝이었나 봐. 난 시작이었는데 그냥 헤어지자고 내게 말을 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니. 내가 갈게 애써 날 위하는 척하지만 넌 준비했잖아. 그래 널 떠나줄게. 내가 몰랐던 널 보는 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네가 없는 하루가 사실 난 잘 그려지질 않아. 그렇게 말했었잖아. 내가 너의 행복이랬잖아. 나 없인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했었잖아. 내가 갈게 애써 미안한 표정하지만 싫어진 거잖아. 이제 널 떠나줄게. 비겁해지는 널 보는 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산행은 계속되고 오르막의 수많은 계단을 올라 말바위 위에 도착하는데 선우는 자신이 처음으로 먼저 고백했던 얼마 전 헤어진 푸름에게 영상통화로 이별을 통보를 받아 황당했다며 말을 꺼냅니다. 강현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떠나서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선우는 푸르미와 성격 검사를 하면서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INFP였던 푸르미, ESTJ인 자기랑은 성격이 정반대인 선우가 서로 헤어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과 콩깍지가 점점 벗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별을 통보받고서야 실감이 나서 미치게 보고 싶고 좋았던 기억만 나서 힘들었다면서 ES건 IN이건 뭐가 중요했었는지 후회된다고 합니다. 강현은 자신도 은채와 헤어진 후 울릉도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선인봉을 올라갈 때 잡생각이 다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성벽을 보며 담은 우릴 보호하지만 가까이 있을 땐 답답해 보이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저 지평선이 되어버린다는 강연과 내가 평생 쌓은 성에 갇히게 되어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되는 실수를 범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선우의 말이 교차합니다. 강연은 히말라야에 사는 예티라는 상상의 동물을 얘기하며 사람이 조난을 당해 위험에 처해 죽어갈 때 등 뒤에서 사람을 좋아하는 체온이 뜨거운 예티가 안아주는데 추위와 허기에 그 예티의 배를 가르고 들어가 그 속을 파먹으며 몇 날 며칠을 견디고 구조를 기다리는데 생존자들은 그 동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고 그것은 자신을 구해준 예티를 잡아먹었다는 수치심에 숨겼을 것이라는 소설 속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강연은 사람들은 왜 모든 이별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가수 김범수가 부릅니다. 오직 너만. 가도 아는 길을 가고 있지만 누가 봐도 뻔한 사랑 하고 있지만 기다린다 나의 사랑 그게 너여서 너를 향해 가는 길이 불안하지만 확신 없는 기다림도 두렵긴 하지만 사랑한다 내 사랑 그게 너라서 내게 전부 너이니까 오직 너만 난 오직 너만 원해 나의 처음과 끝은 모두 너라는 사실 그게 너라서 내게 전부라서 이런 얘기하는 나도 별거 없지만 사랑 말고 줄 게 없어 참 미안하지만 불러본다 내 사랑 그게 너라서 내게 전부 너이니까 오직 너만 난 오직 너만 원해 나의 처음과 끝은 모두 너라는 사실 그게 너라서 내게 전부라서 선우는 이별을 전제로 한 만남들을 습관처럼 반복했는데 늘 도망칠 용의를 하고 성격 핑계, 타이밍 핑계를 대가며
섣부른 단정으로 여친에게 누명을 씌운 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푸르미와의 마지막 날, 선우는 마지막의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평소 다시 만날 것처럼 그저 헤어졌는데 요즘 들어서는 안녕이라 말하지 않았어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느껴질 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오르다가 잠시 앉아 한숨을 돌리며 강현은 산행은 막상 오르기 전까진 두려운데 내려오고 나면 금세 또 오르고 싶고 행복을 느껴본 자만이 그리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선우는 그 말에 푸르미와 함께하며 행복해하던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그리움이 더욱 쌓이고 바닷가에서 폭죽을 쏘아올리던 기억을 회상하지만 푸르미는 선우의 카톡까지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강현은 안나와의 마지막 날을 회상하는데 그녀의 집 앞에서 헤어지는 순간 안나를 다시 불러 세우지만 듣지 못해 그냥 집에 들어가 버려 고백도 못하고 떠나보내 결혼을 했고 전 여친 은채는 마지막에 돈까지 빌려줬지만 받지 못하고 결혼에 떠나버린 슬픈 기억입니다. 두 사람은 북악산 중턱에서 서울의 전경을 둘러보며 소리도 지르고 인증샷도 찍는데 남녀 등산객이 알콩달콩 사진을 찍어주며 주고받는 닭살 멘트에 산액을 재촉하고 계단을 오릅니다. 그런데 이젠 비까지 쏟아지고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 우왕좌왕하지만 정상으로 계속 향하고 강연이 네팔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의 전망대까지는 꼭 가서 볼 것이라고 하자 선우는 다 오르지도 않을 거면서 왜 가느냐고 묻자 누구의 마음속에나 안나푸르나가 있고 누구나 오르고 싶지만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산. 정작 정상에선 산을 볼 수 없으니 산이 예뻐 꼭 직접 가서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때 선우와 강현의 전 여친들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고 선우는 산을 밑에서 위로 보는 것과 정상에서 밑으로 보는 것 중 어떤 게 더 아름다울지 궁금해합니다. 가수 백지영이 부릅니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너를 만난 이후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고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어. 나는 알게 됐어. 꿈을 꾸게 됐어. 나란 사람도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내가 사는 이유. Because of you, 너만 사랑했고, 너만 사랑하고, 너만 사랑할 나일 테니까. Because of you, now I can say I love you. 사랑하는 이유. Because of you, 이게 사랑이고 사랑이 아니고 나를 달라지게 만든 건 Because of you. 거짓 없이 사랑한 그 이후 아픔이란 것도 알게 됐고 나에겐 네가
강현은 시간을 되돌려 우리가 그녀들에게 했었던 모든 행동과 말을 반대로 했었다면 그녀가 좋아했을까라며 몇 년 전 전철역에서 전 여친 안나를 만났었는데 못 알아보고 지나쳤고 이제 어쨌든 그녀와 주어졌었던 시간들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 방향은 입산 제한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려 하산을 하는데 다음에 또 오면 된다면서 낮술이나 한잔하자며 천천히 산을 내려갑니다. 다음에 만나는 사람과는 진짜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어쩌면 두렵고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어긋나게 되면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도 존재를 애초에 모르는 척 마음에서 더 멀리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선우에게 강현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내려가면 또 올라가는 일이 생길 것이고 이별이 힘들다고 만남을 두려워해선 안 되며 남들보다 산을 빨리 오르진 못하지만 그래도 걷다 보면 언젠가 완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후 선우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연히 푸르미를 보게 되지만 행복하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냥 지나쳐가는 뒷모습에 푸르마 사랑해라고 조용히 외쳐보는데 멀어져가는 푸르미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해봅니다. 가수 마쿠투비 부릅니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 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행복이 짙은 날 어둠이 없는 밤 같은 맘속에 같은 꿈이 피어난 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 맞닿은 거야.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 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한참이 지난 후 선배 강현은 카페를 정리하고 네팔의 안나푸르나로 여행을 떠났고 거기에서 한국보다 김치찌개를 잘한다는 식당에서 만난 한 여자를 선우에게 소개했고 서울에서 그녀를 선우가 새롭게 만나면서 아름다운 안나푸르나의 모습과 함께 영화가 끝이 납니다. 강현은 얼마 전 전역한 후배 선우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등산길에 오르자고 제안해서 선우가 비도 올 것 같다며 여러 번 거절하지만 강현의 설득에 결국 산행에 나서는데 수년 만에 만난 강현과 선우는 태풍이 불기 직전의 날씨에 한양도선 북악산 성곽길을 따라 걸으며 서로의 과거 연애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선우는 자신에게 먼저 고백을 했던 은정을 떠올리며 그녀로부터 도망칠 궁리를 하면서 비겁하게 굴었던 일을 털어놓고 강현은 건축학개론의 수지처럼 너무 예뻤던 은채를 떠올리며 자신을 이용만 하는 나쁜 여자인 걸 알면서도 그녀를 위해 조언해주고 돈까지 빌려줬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 자기 위안을 삼았던 일을 회상합니다. 두 사람이 과거의 연애담을 주고받으며 걷는 사이 산의 정상은 점차 가까워지고 영화는 현재의 과거의 연애나 사랑, 관계에 대해 회상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등산하는 강현과 선우의 끊임없이 오가는 이야기는 등산이 연애나 관계라는 비유를 들어 사랑에 관한 그들만의 정의를 세워갑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여친들을 누구나 오르고 싶어 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산인 안나푸르나에 비교되어 등장하지만 여친들이 생각이나 사연을 알 수 없기에 관계란 결국 그것을 맺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일방의 사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여친들을 표현하는 모습은 독립된 주체가 아닌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안나, 은정, 은채의 푸름이 두 사람의 객체로서 존재하는 대상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드린 한국 독립영화 안나푸르나였는데요. 황승재 감독은 사실적인 대화로 영화를 이끌며 관객과 함께 산행을 하는 듯한 연출을 했는데 배우 김광현과 차선우는 영화 바람개비에도 같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영화 대사 중 이성의 만남에 대해 산행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내려가면 또 올라가는 일이 생길 것이고 이별이 힘들다고 만남을 두려워해선 안 되며 남들보다 산을 빨리 오르진 못하지만 그래도 걷다 보면 언젠가 완주하게 될 것이라는 강현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김민종이 부르는 아름다운 아픔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잊었어